안녕하십니까, 유랑자입니다. 요즘 전남권 날씨가 야간 낚시는 지금 힘이 듭니다. 살얼음이 계속해서 지금 출전은 못 나가고, 오늘 이렇게 저희 집 옥탑방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옥탑방에서 지금 인사를 드린 이유는, 제 영상에 보시면 댓글에 무슨 채비냐 그렇게 많이들 문의들 하시는데, 제 채비로 오늘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제 채비 같은 경우는 이 한 대의 낚싯대로 4가지의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닥 낚시, 자, 두 번째가 내림 낚시, 세 번째가 좁쌀봉돌 채비, 일명 요즘 말로 쇠벨채비라고 하죠. 쇠벨채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이너스 채비입니다. 이 4가지의 채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끔 낚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지저분 연박 같은 데를 가면은 내림 낚시 패턴이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채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 바닥이 깨끗한 데 같은 경우는 일반 내림 낚시나 아니면은 바닥 낚시로 또 많이 제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로 문제가 천이나 강계, 수로 쪽에 출조를 하시다 보면은 물 유속이조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사님들은 그것을 포기를 하시고, 물 유속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물 유속에서는 낚시를 강행을 합니다. 바닥 낚시로는 유속이 많은 데서는 운영을 하기가 힘드는데, 기둥줄이 있는 내림채비로 저 같은 경우는 유속이 있는 데서는 낚시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흐르는 물에서 바닥 낚시했다가 밑에다가 세이링, 봉돌 아무리 쳐도 붕어가 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돌을 많이 쳐오면은. 근데 내림 낚시 같은 경우는 기둥줄이 있는 제 채비 같은 경우는 기둥줄이 있습니다. 기둥줄이 있어 가지고 그 기둥줄에 무게가 나가는 와샤 볼트라든지 많이 좋아서 이렇게 슬러프를 지게끔, 바늘은 슬러프를 지게끔 해서 유속이 많이 있는 데서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낚싯대 한 대로 4가지의 낚시를 할 수 있는 제 채비를 오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바닥 낚시를 하시다가 내가 내림 낚시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2초에서 3초 만에 모든 것이 변환이 됩니다. 바닥에서 내림으로, 내림에서 쇠벨로, 쇠벨에서 마이너스 채비로, 마이너스 채비가 뜬봉돌 채비입니다. 뜬봉돌 채비. 봉돌이 어차피 마이너스 채비는 봉돌이 떼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뜬봉돌 채비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너스 채비는 봉돌이 분명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뜬봉돌 채비라고 하는데,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낚시를 해오면서 저는 이 방식대로 하니까 그냥 뜬봉돌 채비, 마이너스 채비는 뜬봉돌 채비라고 이 영상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줄은 저 같은 경우 세미 프로팅을 사용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 채비부터 시작해서 내림 채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줄은 세미 프로팅 3호를 사용을 합니다. 3호를 사용한 이유는 제가 수초나 연박 같은 경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줄은 3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목줄 같은 경우는 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호. 그리고 억신, 부들밭이나 갈대밭 같은 경우는 목줄도 2.5호까지 올려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합니다. 목줄 길이는 20cm,
20cm 전후로 해서 목줄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의 채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카본줄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채비를 했을 때 계속 카본줄이 물 비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런 식으로 U자 형식으로 계속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줄은 안 맞고 모노줄이나 세미플로팅 줄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낚시를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낚싯대 한 대로. 맨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줄을 2호줄을 사용하셔도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수초 쪽이나 연바 쪽을 자주로 출조하신다면은 2호줄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고기 4자 후반급을 걸었을 때 터질 확률이 큽니다. 아직까지 제가 3호 원줄을 사용해 가지고 연밭에서나 4자 47까지는 제가 연밭 붕어를 뽑았는데 아직까지는 원줄이 터진 일은 없습니다. 원줄 자체는 될 수 있으시면은 3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드립니다. 인생고기 걸었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한 대로 네 가지의 채비를 할 수 있는 부속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비가 유랑자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유랑자 채비입니다. 이 채비가 네 가지의 낚시를 변형을 시켜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일반 바닥 채비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원줄 맨 위쪽 부분이 이렇게 찌 스토퍼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찌를 끼울 수 있는 찌고무 하나 들어가고, 밑에 부분도 찌 스토퍼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밑에가 찌 스토퍼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맨 밑에 부분도 찌 스토퍼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유동봉돌이 지금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 밑에 부분 스토퍼는 이 봉돌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맨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스토퍼를 채웠습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핀도레를 하나를 채웠습니다. 이 핀도레는 제 채비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 핀도레를 채워야지만 낚시하시기가 편합니다. 네 가지 채비로 변환이 바로바로 됩니다. 찌는 동원작 4.5g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젤로 부력이 안 나간 쌍둥이 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앞전 영상에도 있습니다. 쌍둥이 찌 만드는 법이. 그러니까 찌다리에다가 이렇게 접착 편납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찌가 지금 한 4.5g으로 해서 이게 나온 찌인데 한 4g대나 나갈 겁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핀돌에 채운 것까지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지금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줄은 3호입니다. 3호 세미프로팅 3호, 목줄도 세미프로팅 2.5입니다. 지금 2.5.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바닥 낚시를 우리가 하시게 되면은 바닥 상태가 보시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일반 바닥 낚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닥 낚시를 합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 가서 찌고무 정도 내놓고 나서 이렇게 바닥 낚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입질도 없고 해서 바람도 없고
내가 내림 낚시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 핀도레에서 이 도레를 빼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목줄입니다. 목줄. 이 목줄이 지금 기둥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도레가 하나 달려 갖고 있는데, 이 목줄 만드는 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담아 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림 낚시를 제가 구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바닥 낚시에서 이 찌고만 내놓고 바닥 낚시를 하시다가 이제 예민한 입질 조과 받고 내림 낚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 핀도레에서 이 도레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도레만 빼주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바닥 상황이 이 도레가 달려 있는 것이 답 역할을 합니다. 답 역할을 우리가 캐스팅을 했을 때 이렇게 답 역할을 해서 이게 바닥에 안착이 되고, 목줄은 이런 식으로 슬러프가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러프가 진 상태에서 붕어가 먹이를 흡입을 하고 뒤돌아서거나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줄이 가라앉으면서 찌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림 낚시입니다. 이게 이 기둥줄만큼, 이 기둥줄 길이가 이 기둥줄만큼 찌도 바닥 낚시를 하시다가 이 부분만 빼고 하시면은 이 기둥줄만큼 찌탑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늘을 물고 붕어가 이동을 하면은 찌 자체는 이런 식으로 쭉 하니 빨려서 들어갑니다. 그때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찌탑이 높이 올라와서 내가 눈이 피곤하다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핀도레 열고 이 도레만 갖다가 다시 이어서 핀도레 잠그십시오. 미끼 달아서 던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닥 낚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닥 낚시를 구사를 하시게 되면 찌는 처음에 맞춰 놨던 톤만큼 이렇게 또 나옵니다. 바닥 낚시 또 내림 낚시, 이 기둥줄 하나 가지고 이 채비를 이렇게 바꾸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요. 이렇게 하시면은 내림 낚시, 이 도레가 앙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줄은 사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이물감 없이 쭉 하니 빨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바닥 낚시, 이 채비가 두 번째 이제 내림 낚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바닥 낚시를 하시다가 조금 더 예민한 스웨벨 채비, 옛날에 좁쌀봉돌 채비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웨벨 채비죠. 자, 이제 긴 목줄 스웨벨 채비를 하시게 되면은 맨 밑에 부분에 찌 스토파를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끼 달아서 캐스팅 하시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붕어가 와서 이렇게 미끼를 물고 상승을 했을 때는 밑에 핀도레만 이런 식으로 들어서 그대로 일자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스웨벨 채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웨벨 채비. 이렇게 스웨벨 채비 하시다가 에이 입질이 판정 맞다, 자 나 바닥채 별난다 했을 때는 그대로 찌 스토퍼만 또 밑으로 하나만 내려주시면 바로 바닥 낚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긴 목줄 스웨벨 채비를 사용하시면서 나 목줄이 너무 길어서 불안해 하시면은 이 부분을 빼내세요. 그냥 빼내시고 이렇게 목줄을 짧게 묶어서 다니시면은 이 부분을 빼내고 이 목줄만 채우시고 이 도래하고 똑같은 도래만 하나 또 다시 핀도리에다가 이렇게 채워 주시면은 짧은 목줄 스웨벨 채비가 됩니다. 이 목줄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채비 스웨벨 채비까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채비를 한번 봐 보시죠. 이제 마이너스 채비는 찌맞춤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 봉돌을 왜 지금 사용을 하냐면은 이 윗부분에 고무만 빼내면은 편합니다. 이 와시아 하나를 빼내면은 찌목이 2탑 정도가 나옵니다. 2탑 정도가. 이 부분을 빼내시고 0.05g 짜리 와샤를 빼내시고 이제 캐스팅을 합니다. 이제 캐스팅을 하면은 0.05g을 빼냈기 때문에 C탑이 이 정도나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 상황도 이거 바닥에서 이 와시아 무게만큼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와시아를 뺐기 때문에 그만큼 이 봉돌은 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바닥 상태가 목줄이 이런 상태로 슬로프어져 있습니다. 이 낚시는 천이나 관계에서는 하시기가 힘듭니다. 약간의 유속만 있어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착이 될 수가 없죠. 이게 하나의 기둥줄이나 뭐가 있어야지 안착이 되는데 물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비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연박 같은데 포켓 부분, 수초 포켓 부분 같은 데서는 물이 흐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채비로 뜸봉돌 채비로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엄청난 조가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가지의 낚시를 낚싯대 한 대로 이렇게 네 가지의 채비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강계나 천이나 우리가 수로 쪽을 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유속 때문에 일반 우리 조사님들은 낚시를 못 오시고 전부 다 다른 쪽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유속이 심한 데서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둥줄이 있기 때문에 낚시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닥 낚시에서도 이 핀돌에다가 와이샤를 몽땅 끼우면은 쿵어닐이 떨어져 가지고 안착은 되는데 붕어들이 예를 들어 이 부분에다가 바윗돌 하나를 갖다가 였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바윗돌을 못 듭니다. 못 들어. 붕어가 이물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 도래가 이렇게 가게 들어서 100개에 4,000원이니까 1년, 2년, 3년 계속 이것은 분실만 안 하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속이 엄청나게 심은 데서 낚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목줄을 빼내십시오. 핀도레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 바늘 쪽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핀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를 였는데도 물 유속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유십시오. 또 이렇게 두 개를 였어도 물이 흐른다. 그럼 또 유시고
이 도리를 제가 8개까지인가 아마 채우고 낚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이제 이어가지고 또 캐스팅 했는데 물 흐름이 없다. 그러면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물속 상황은 물이 유속이 있는 데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무거운 기둥줄이 단역할을 합니다. 배로 따진 단역할 붕 내려가서 이것이 안착이 되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사선이 재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1톤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붕어가 와서 이 바늘을 삼키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 기둥줄만큼 찌는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고 야들이 가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제 찌가 이 상태로 보시면 찌가 지금 이 정도나 지금 그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지금 우측으로 지금 보시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찌가 살짝 이런 식으로 누워질 겁니다. 자, 이건 안착이 되어 있고 찌는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럼 붕어가 와서 바늘을 물고 미끼 있는 바늘을 물고 이렇게 도망가든 좌측으로 도망가든 우측으로 도망가든 이런 식으로 끄집고 가면은 뽕돌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찌도 자연적으로 밑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챔질을 하시면은 99.9% 붕어는 후킹돼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포기한 데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 내림 낚시로 흐르는 물에서 재미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재미를 많이 봤던 곳이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정읍천입니다. 이게 정읍천 같은 경우가 물이 흐릅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정읍천에서 이 도래를 7개까지인가 8개까지인가 같은 간에 차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빨고 내려갑니다. 찌. 그래서 흐르는 물에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아마 최고의 채비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현재 찌 높이가 지금 기둥줄 길이만큼 이렇게 찌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찌는 물속으로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내림 낚시입니다.